이건 다 문장 성분에 관한 거고 중세국어는 사실 폰트칸 자체 문제 6문제밖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거는 풀어가면 그렇게 문제수 적은 걸 떠나서 얘가 어차피 기출자들이 겹쳐요. 자, 1번에 보면 이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장 성분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녀는 바둑을 잘 둔다에서 그녀는 바둑을 잘 둔다 등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본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절이 나올 때는 조금 다른 얘기죠. 이때 문장 성분은 그녀는 바둑을처럼 체원의 조사가 결합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리나 둔다와 같이 한 단어가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이루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단어 개념보다 문장 개념이 좀 더 크다는 얘기지. 한편 체원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나 용어는 그 활용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밑줄들이 있는데 자, 단식도를 보면 명사가 보조사와 결합했다. 맞아요. 근데 얘가 주어로 쓰일 수는 없지. 통상적으로 주어로 쓰려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조사가 못 바꾸지. 간식이 계속 먹고 싶네, 간식과 계속 먹고 싶네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 대신 얘를 간식을 계속 먹고 싶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명사가 조사 없이 결합했는데 싸움을 되겠는데 이상하죠 조금.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지. 대다나 아니가 형태가 나왔고 그 앞에 이렇게 인화가를 붙일 수 있으면 얘를 뭐로 본다? 보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럼 싸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정말 바꿀 수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상식적인 관용사라고 되는데 이건 관용사가 될 수가 없지. 상식적 이거 명사잖아요. 딱 봐도 상식 자체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이다가 붙은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 관용사 격조사가 아니라 명사에다가 격조사가 결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리고 얘가 서술어로 쓰였다는 말도 이상하지. 왜냐면 상식적이 되면서 뒤에는 이야기를 꾸밀 거니까 관용어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아주는 단어 하나죠. 그러면 부사 자체가 쓴 건 맞는데 아주가 꾸미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니 뒤에는 먹을 수 이걸 꾸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관용사를 수식한다는 건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가 될 거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뒤에 있는 뭘 꾸며줘? 것을 꾸미니까 의존명사 꾸민 거니까 얘가 관용어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미인되면서 뒤에 있는 것을 꾸미게 돼 있는데 분사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명사가 의존명사라는 게 중요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 분사 문제가 나요. 근데 여기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여기서 얘가 그냥 체언이다만 중요한 거지 의존명사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얘는 어차피 명사 꾸미니까 그냥 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답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봐도 느끼겠지만 두 가지예요. 보조사는 정말 잘 나오고 의도적으로 격조사도 생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왔은 조사들은 갖다 껴 맞춰놔야 돼요. 자, 그 1차 교재 76쪽 2번 문제 기억과 니은이 모두 포함된 문장을 적절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와 의존명사를 수식해주는 관용어는 생략할 수 없다. 대신 이게 서술어 자릿수 문제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서술어 자릿수 안에 관용어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1번에 보면 노력한 대가를 얻는 법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니은은 포함됐죠. 왜냐면 만큼 앞에 노력하는 반드시 필요할 거니까. 근데 기억이 없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 되느니 뒤에 있는 대로 형태를 꾸며주는 형태니까 니은에 이제 기억이 없죠. 3번에 먹을 것 이 경우는 니은이죠. 얘가 없으면 이상하니까 냉장고에 얘가 기억이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이따 저녁에 먹을 것을 넣었다. 어디다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네 번째, 이건 뭐 숙소로 향했다라고 나와서 왜 이렇게 피곤해? 근데 뭐 이거 그런 거 같어? 지도 역시 남자의 삶이 편해. 금방금방 나올 수 있거든. 일어나고 딱 15분 만에 커피까지 타고 나왔어. 와, 대단하다.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까지 딱 걸린 시간 7분. 심지어 수영까지 깎았네. 나 선크림까지 발랐어. 앉아서는 되게 편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소로나 관광단 일행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전부 다 니은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에 보면 동생에게 얘는 기억은 되지만 니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아예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고 나오죠. 자, 보기. 관용어는 체언을 빼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관용사는 언제나 관용어로 쓰여지며 체언은 조사 의와 함께 관용어를 이룰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관용어가 될 수도 있다. 용언의 어간의 관용사 어미, 미은이나 는, 리을이나 던이부터 관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내가 살던 동네는 멋진 호수가 있었다 해서 내가 살던은 주어 서술어 갖춘 절로 내가 살던 전체가 관용어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또 한 번. 당연히 절은 어쨌든 뭐다? 하나의 문장 성문을 보아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멋지는 멋진의 주어로 쓰여야 할 대상인 호수가 수식을 받는 체언이 호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역시 관용사절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이 될 때는 문장 성분의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1번에 보면 우리는 대명사가 조사가 없이 관용어로 쓰인 것이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거면 학교를 꾸미니까 관용어가 쓴 게 맞죠. 그리고 조사가 안 붙었죠. 우리의 학교는 원래 이렇게 쓴 게 맞는 거니까 조사 생략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매우와 올해는 역시를 수식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매우는 부사죠. 통상적으로. 그럼 부사어가 되겠죠. 올해는 당연히 관용어 맞아요. 왜? 올해는 지금 역사를 꾸미는 거니까. 그리고 매우가 올해를 꾸미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어는 이리저리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정답 나왔고 그녀의, 그러면 대명사에 조사가 결합한 거니까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어두우는 주어가 생략된 관용사절이 관용어 쓰인 것이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니은을 보면 구석이 어둡다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 있을 건데 어둡다 앞에 구석이라는 게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석이가 빠져버린 거니까요. 절이 되면서. 그 다음 마지막, 광수가 회장선거에 출마한다는 얘 자체도 하나의 절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뭐가 없어? 생략된 게 없죠. 그러니까 니은에는 생략된 형태가 되겠지만 디귿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적자를 아는 거죠. 자, 절에서 필수적으로 쓰여야 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는 서술의 의미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얘기한다. 이런 서술어 자릿수가 고정된 경우도 있지만 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서술어는 일정한 자릿수를 요구할 뿐 아니라 특정한 자리에 일정한 속성을 가진 체험만이 올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웃다나 울다 등의 주어 자리에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유정명사가 오는 것이 원칙인데 마시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물이나 차 등의 액체만이 올 수 있지만 먹다의 목적어 자리에는 그런 액체를 포함한 음식점만이 올 수 있다. 왜냐면 마시다는 통상적으로 물을 마시다 이렇게 쓴 거죠. 우리가 밥을 마시다 이렇게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먹다는 뭐 물을 먹다 밥을 먹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간단한 얘기는.
자, 1번. 반짝이는 반짝였다. 문장 성분의 개수가 필요한 게 다르다. 앞에 있는 기억은 뭐 구두가 반짝이다. 이렇게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뒤에 같은 경우는 그녀가 눈방울을 반짝였다. 이렇게밖에 올 수 없죠. 왜? 위에 목적어를 뺄 수가 없는 거니까. 위에 문장을 보면 그래서 반짝이는 구두가 반짝이다 이렇게 쓰는 거 한 자리지만 반짝였다는 그녀가 눈방울을 이렇게 해서 두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여한과 수상했다는 모두 두 자리 서술어 있지만 기여는 왜 두 자리요? 그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수상했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각자 필요한 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자리는 맞아요. 대신 둘 다 같은 성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다. 이렇게 나오면 2번이 정답이 돼야죠. 앞에는 주어 부사하고 뒤에는 주어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실시함과 밝혔다는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라고 있는데 여기서 실시하는 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실시하다. 이렇게 정도만 필요하다면 얘는 세 자리가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연구조사는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실시하다. 이렇게밖에 못 나오겠죠. 그럼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거네. 근데 밝혔다 같은 경우는 세 개가 필요한 게 맞아요. 연구소장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밝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문장이 이상하죠. 연구소장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어디다 밝혔다는 거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세 자리 되는 게 맞으니까 하나는 두 자리, 하나는 세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 3번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만 따지는 거야.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게 몇 자리가 따지는 거지 처음부터 나오는 그 반짝이다 이거 자체가 반짝였다라고 나와서 실제로 만약에 그녀가 눈망울에 쓰이지 않았다면 얘도 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네 번째, 웃던과 울은 필요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다. 웃던, 울 이거 왜 필요한 문장 성분의 종류가 같지? 그 다음에 주어로 선택할 수 있는 치원의 속성도 위조명사와 동일하다. 뒤에는 당연히 뻔하죠. 왜? 당연히 웃는 거는 살아있는 것들이 웃는 거지 뭐 나무가 웃었다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잖아요. 실제로 문학이 아닌 이상은. 그럼 필요한 문장 성분의 종류가 같다. 승자가 웃다. 그 다음에 내가 울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한 자리로 봐야 되나? 실제로 웃던과 울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같다. 만약에 한 자리라고 나온다면 정답일까요? 맞아요. 한 자리밖에 안 되잖아 지금. 주어 외에 지금 보면 승자가 없다, 뭐 내가 울다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올 거니까 둘 다 한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강의 그런 거 필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마시고와 먹었다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으나 왜냐면 마시다 형태는 내가 뭘 마시다 그 다음 내가 뭘 먹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둘 다 두 자리가 되는 거니까 목적어 형태가 필요한 거니까 같아요. 근데 목적어 선택할 수 있는 치환의 속성은 위에 나온 것처럼 마신다는 건 액체만 나올 수 있지만 먹었다는 액체를 포함한 모든 전반의 음식이 다 나올 수 있죠. 참고가 5번도 맞는 얘기죠.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도 돼요. 자, 5번에 보면 기업부터 비읍에 대한 이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자, 문장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다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의 문장 형식을 가리키는 문법 번주이고 문장이 유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국어의 문장의 유형은 종결어미 혹은 문장의 끝에 억양에 따라서 형사구, 의문문, 명령문, 철명, 감탄문 5가지의 종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고3 문제에 아무리 내신 문제라 그래도 이거 형사, 의문, 명령, 철명, 감탄문이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뭘 요청한다거나 명령한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냥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의문문이 상황에 따라서 수사 의문문일 수도 있고 판정 의문문일 수도 있고 설명 의문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형사문 나올 일이 가장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 같이 피자 먹자? 당연히 이건 뭐야? 우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화자, 청자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아요. 두 번째, 리을은 어가 쓰여서 상대방이 한 말을 되풀이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보면 나는 아까 라면 먹었어. 이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비읍은 리을 개가 쓰여서 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는 꼭 그럴게 약속하는 거죠. 네 번째, 니은과 미음은 종결의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감탄문에 해당한다. 니은은 맞아요. 나가 쓰이면서 몰랐구나 감탄인데 미음 같은 경우에는 나가 써놨으니까 종결의미가 다른 건 맞지만 불러라 이건 감탄이 아니잖아요. 나 불러 꼭 이런 거니까 명령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문제가. 마지막에 디귿과 리을은 사용된 종결의미 형태는 같으나 종결 표현이 구분되었다. 디귿은 형사문이지만 리을은 올리는 거고 뒤에 의문사 붙었으니까 종결의미 붙었으니까 이거는 의문형이죠.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세요. 기억이 선에서 적절한 것. 이건 정말 기억만 보면 되죠.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쓰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얘라고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처음부터 그냥 판정의 의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2번만 유일하게 뭐가 되는 거야? 누구 기다리세요? 기다려 안 기다려?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아니요가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는 네 아니요가 나올 수 없죠.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 다음 어디서 샀어? 저기 계신 사람 누구야? 어디라고 소란 피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네 아니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건 문제 너무 쉬워요.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종류로 나눈다면 같은 종류끼리 묶이는 걸 물어본다면 1번, 3번, 4번이 같이 묶이겠죠. 이 세 개는 지금 설명 의문이고 마지막 5번만 설명 의문이 아닌 거예요. 얘는 이제 소란 피우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1번. 자, 문장 성분의 종류하고 성분에 대한 설명 적절히 나눈 것은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 당연히 견문장 형태가 쓰여줄 겁니다. 지금 기억부터 리을까지도 전부 다 견문장 자체가 나온 거잖아요. 1번에 보면 기억과 리을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기억 그 선수는 유명하다. 키가 크다. 전혀 생략된 게 없는데 기억만 봐도 그죠? 이거 리을을 안 따져봐도 그냥 정답 1번이잖아요. 물론 리을에 보면 키가 큰 선수가 이 팀에 온다는 소문이 계속 돈다. 소문이 계속 돈다. 그 다음 선수가 키가 크다. 선수가 이 팀에 온다. 이렇게 보면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주어가 생략됐죠. 3개짜리 문장이죠. 어떻게 보면. 간형절 자체가 연타적으로 2개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자,
자, 이번에 보면 니은과 디귿은 모두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니은에 보면 선수는 키가 크다. 그러면 이거 선수는 크다, 키가 크다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 서술어 기능한다. 저 친구가 선수가 키가 참 크다. 저 친구가 크다. 선수가 크다. 키가 크다. 세 개의 자체가 묶여있죠. 서술절이 동시에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서술의 기능 하나 안긴 절이 있겠네요. 그 다음 3번의 기억에는 아는 문장 안에 관용어가 존재한다. 기억 안에 아는 문장은 뭐야 이거? 그 선수는 키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절 안에 그라는 형태의 관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디귿은 이름절 안에 관용어가 있다. 저 친구가 저 선수는 키가 참 크다고 감탄했다. 뒤에 저 선수는 키가 참 크다 해서 참은 부사어지만 앞에 있는 저는 관용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것도. 그 안긴 문장 안에 관용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 4번의 니은은 관용자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다 사이에 아주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되면서 관용절 된 건 맞으니까 관용절도 맞고 부사어가 있는 것도 맞죠. 그 다음 니을에 아는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다. 니을은 부사어가 지금 보이는 게 계속이 보이죠. 소문이 계속 돈다. 이게 아는 문장일 텐데 이 안에 계속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긴 문장 안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마지막 기억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기능 하는 명사절이 있다. 크기로 유명하다. 크다가 크기가 되면서 명사절인데 뒤에 로를 붙이면서 부사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은 명사절이에요. 하지만 부사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하나의 절이 관용사절도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필수 성분이 생략된 경우가 있다. 일단 이거 4번에 생략된 게 없어요. 나는 사실 이제 알았다. 목요일과 춘향이와 헤어졌다.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생략된 게 전혀 없죠. 근데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생략된 게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실제로 다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찾긴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어쨌든 위에는 1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절 찾아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안에 안긴 문장에 뭐가 있는지 아는 문장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생략된 게 뭐가 있는지 계속 따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하늘에 뜬 이렇게 되면 여기서 관용절이 보이잖아요. 관용사절이 있는데 하늘에 뜬 이렇게 나오려면 태양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이 하늘에 뜨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태양이란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형태가 되면서 얘가 관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돼서 진실이 아니다 형태인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진실이 형태 앞에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진실이가 보어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죠. 세 번째 어머니가 귀에 이어폰을 낀다를 손짓에 물었다. 그럼 이어폰을 끼다 누가? 딸이.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책에 달린 제목은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책에 달리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었을 건데 책에 달리다라고 하면 부사어만 나온 거니까 책에 제목이 달리다 제목이 책에 달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겁니다. 사실 경문장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쓰진 않더라도 문장 자체가 어떻게 서로 최소한 주어는 뭐였는지 찾아야 돼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 구조는 무조건 이런 순서예요. 최소한 여기를 먼저 만들어 놔야지
최소한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찾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 안 틀립니다. 제대로.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끼리 묶인 것은, 기억에는 보면 동작상을 보면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내가 먹은 유명한 식당에 사온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이미 먹은 상태가 끝난 거죠. 근데 미완료. 그건 내가 먹던 냉면이다. 그럼 아직도 뭐 한다는 거야? 완료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먹다가 일단 내비둔 거는 또 먹을 거라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 청바지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얘는 맞아요. 청바지 입은 상태가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 예쁘던 꽃들이 죄다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미완료가 아니죠. 이미 얘네가 떨어졌으면 더 이상 예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또 예뻐지는 상태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탈락. 두 번째, 눈이 쌓인 돌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럼 눈이 쌓인 상태는 이미 끝난 거죠. 그 다음 집에서 내가 책 읽던 중에 형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면 아직 뭐 할 거야? 전화 끝난 다음에 또 책을 읽을 거니까 완료된 얘기가 아니죠. 정답 2번.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 이거는 완료가 아니죠. 지금 선생님이 훌륭하다는 거니까 현재잖아요. 안 어울리죠. 그리고 훌륭하신, 이건 동작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선생님께서 내 상담을 요청하시던 일을 멈추셨다. 이건 맞죠? 하시던 일 멈췄다면 계속 뭐 할 거야? 상담 요청이 하시던 일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뭐 할 거야? 하던 일을 계속 마저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수액 바늘을 꽂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 이거는 기억이 맞아요. 근데 니은에 깨끗하던 계곡물에, 근데 깨끗하던, 이건 동작이 아니죠. 형용사니까요. 그 다음 누나 한참 만에 무거운 음성으로, 근데 무겁다. 동사가 아니죠 이거. 그리고 무거운, 현재죠. 그 다음 우리는 앞질러 달리던 말들도 시내가서 목을 축이고 있었다. 이 경우는 미완료죠. 왜냐면 목을 축인 다음에 다시 뭐 할 거니까? 갈 거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 따질 게 있네. 뭐? 동사명사 따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지금 동작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일단 배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성분 문제지만 형용사나 이런 품사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고 쳐도 뭡니까요? 명사나 대명사 들어갈 거고 어차피 여기다 뭐 들어갈 거니까 소사 들어가서 움직일 거니까 어차피 이거 모르면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사가 완전 배제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 라인은 이미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요. 그리고 서술어가 따르려면 그거 동사형사 또 따져갖고 서술과 동작을 얘기하는 거야? 상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동사형사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는 4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종속조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연결 의미가 지닌 각각의 특성 의미 때문에 쓰임에 제약이 따른 경우가 많아요.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 연결어미 어서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어서, 아시나, 어시나, 객과 같은 선어머미와 결합할 수 없어요. 또한 주어니는 걸어서 학교에 다니다처럼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제약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 연결어미 어서에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아시나, 어시나, 객과의 결합이 가능하고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따질 건 뭐야? 아서나 어서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 선후 관계나 수단 방법을 나타냈냐 아니면 이유나 근거를 나타냈냐 요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라. 뒤에 명령문이 올 수 있죠. 걸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게 맞겠네. 어차피 이거 너는 옷을 벗는다? 너는 옷걸이 걷는다? 무조건 주어가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두 번째,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 이거 원인 결과잖아, 정확하게. 그러면 음식이 많은 이유 때문에 못 먹는다.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건 무조건 니은이죠. 기억이 아니라. 정답 2번. 세 번째, 나는 머리에 꽃을 달아서 장식했다. 달아서 대신에 달았어서를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적 선후관계 나오니까 기억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길은 좁아서 큰 차가 못 지나간다.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다른 문장이 성립한다. 이 길이 좁다, 큰 차가 못 지나간다. 주어가 다르네요. 니은이죠. 그 다음, 하도 전화를 걸어서 이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걸어서 대신에 걸었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니은에 해당합니다. 근데 걸었었다를 쓰는 거 자체가 된다고 왜 니은이 되네? 그가 전화를 하도 건다. 그 다음, 이제는 그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기억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협치잖아. 기본적으로. 주어 자체를 가지고. 그럼 얘도 정답일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5번은 정답이 아니야? 실제로 걸었어서를 쓸 수는 있는 거야? 걸었어서를 쓸 수는 있지. 기본 라인에. 그죠? 걸어서를 쓰거나 걸었어서 쓰거나, 왜냐면 과거에도 계속 걸었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가 돼? 계속 걸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둘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까 뭐가 나올 수 있어?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하고 똑같아? 지금 2번하고 똑같잖아. 못 먹는 거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나온 거고, 목소리 알아듣는 거는 뭐 때문이야? 하도 전화 걸었다는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기억 앞에 처음에 나온 시간 선호, 수단 방법, 이유 근거 이거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문법 문제 같진 않아요. 약간.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미음에 해당되는 일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격조사와 결합하거나 보조사와 결합하거나 조사 결합하지 않거나 찾으라는 건데, 첫 번째,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거는 격조사 잘 썼네요. 이가 잘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철이양은 그럼 보조사 결합했네요. 그럼 맞죠. 이거 그리고 원래 철이 함이 부당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형태에서 이가 대신에 보조사 나왔으니까. 만약에 철이함이 부당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기억이 되겠죠. 세 번째,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낯을 가리는 편이다. 근데 얘는 보조사와 결합한 게 아니잖아. 을밀 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을밀 자체가 보조사가 아닌 거니까요. 얘는 위에 집어넣을 데가 없죠. 일단 목적으로 나왔는데 격조사 결합에는 지금 기억니은 디귿리을 이은 표시가 없으니까요. 위에는 들어갈 데가 없죠. 굳이 넣자면 디귿 바로 위에 나와야죠. 그 다음 리을. 강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결합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목적어 되게 맞죠. 을을 썼으니까. 마지막 가기 예 뒤에 애가 나왔으니까 이거 부사하죠. 그리고 명사절이죠. 어차피 다 명사절 나온 거예요. 임, 함, 기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물론 항상 따질 게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명사절이 나왔다라고 알려주고 가니까 어차피 기나 음이 나온 게 다 명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 그런 게 없을 때는 명사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이건 명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장애물 달리다 아니잖아요. 장애물 달리기라는 거지 장애물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얘 자체가 명사절이 아니라 그냥 이건 명사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기 나온다고 해서 다 명사절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명사절이라고 알려주는 문제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문장 따지고 이럴 때는 이런 식의 문제도 포진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자, 그 다음 이제 6번.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그냥 반대. 자, 경문장은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사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는 문장에서 또는 이어진 문장에서 두 절이 동일 요소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는 문장은 나는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 해서 관형사절인 지나가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친구는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친구와 동일하게 될 생략되고 있다. 또 이어진 문장에서 보람이는 중학교 교사이고 그녀의 언니는 고등학교 교사이다와 같이 앞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뒷절에서 그녀로 바뀌었다. 왜냐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서 일부 생략되거나 반영할 수밖에 없게끔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문장이 어색할 때는. 그러면 처음에 1번을 보면 안긴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아는 문장의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거 기억은 무슨 절이냐? 내가 유명인과 함께 사진을 찍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관형사절이죠. 그 다음 내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로 주어가 중복됐죠. 그래서 하나 생략한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안긴절의 관형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아는 문장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로 바뀌었다. 남편은 자기 지압을 보았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인용절이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이런 형태일 텐데 여기서 일단 뭐 할 거야? 관여가 지시하는 대상이 아는 문장의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었다. 안긴절의 관여어가 뭐야? 자기죠, 자기. 자기의. 내지가 봤어? 이거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라고 바뀌어졌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 인용하면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디귿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가 생략되었다. 이 금속은 아주 가볍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 금속은 가볍다. 이 금속은 쇠보다 단단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복되는 게 맞으니까 하나 생략한 거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앞전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이곳으로 바뀌었었다. 예? 나는 휴식을 취하려고 이곳을 종종 찾아오고자 한다. 그럼 나는 휴식을 취한다. 나는 이곳을 종종 찾아온다. 그러면 실제로 뭐 했어? 앞절의 목적어는 지금 휴식을 밖에 없는데 뒤에서 이곳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각자 그냥 따라 쓰인 겁니다. 문장 자체가. 그리고 굳이 뒤에를 휴식을 이곳으로 바꾸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오죠. 마지막, 앞절의 부서, 그게 지하철에서겠죠. 지시하는 대상이 뒤에서는 거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하철에 두고 나온 건데 그 지하철 대신에 뒤에서 거기로 썼으니까 이거는 지시하는 대상이 서로 같은 건데 뒤에서 바뀐 거잖아요. 자, 그는 다시 또 1번. 여기까지 마지막이죠. 여기는 이제 거의 문법 요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기억적 미음을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보니 서나무람이 더가 화자가 과거의 어느 때일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이고 있다.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구나. 이거는 서나무람이 더가 쓴 게 맞네요. 그리고 서나무람이 더니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 쓸 때 보통 더를 많이 쓴다. 과거의 상이니까요. 그 다음 니은을 보니 관형사음이 리을이 붙을 때 미래 사건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올 때 힘들지 않았니? 근데 올 때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을 보니 선어머럼이 엿. 예? 선어머럼이 엿이라는 건 없죠. 민간어 말에. 좋아졌어요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과거는 맞지만 이거는 좋아졌어요 할 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좋아지다 라는 말이 있을 거고 여기에다 엇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유 형태가 들어가겠죠. 그럼 지하고 엇이 합쳐지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실제는 이거죠. 엿이 아니라 엇이죠. 엿이라는 그리고 선어음이랑 원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똑같잖아요. 아나 어라는 건 존재해도 야나 여라는 어미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죠. 축약이 들어갈 때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네 번째, 리을을 보니 현재와 비교해서 다른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컸거나 이런 거니까 과거의 상태가 크지 않은 상태고 지금은 큰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 미은을 보니 현대시대 선언어람이 미은이 미래 사건을 나타낼 때 쓰일 때 있다. 내년이니까요. 시간부사 앞에 내년 나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미래죠. 자, 그 다음 2번 기억사 미음의 예를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 보면 get은 화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추측의 의미다. 지금쯤 강릉에는 한방눈이 오겠다. 추측 맞죠? 그리고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get이 쓰인다고 무조건 미래가 아닙니다. get은 상황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 형식과 결합할 수 없고 평서문의 1인칭 조어만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1인칭 조어 잘 나왔죠. 그리고 꾸리겠다? 의지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의 의문문에서는 2인칭 조어만이 객관하게 쓰인다. 그래서 디귿에 보면 네, 다 정확하게 이렇게 쓰였네요. 그 다음 리을 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그가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번 달에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리라. 이건 추측이죠. 마지막 화자가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으면 나타낸다. 나는 그녀가 재능이 풍부해서 꼭 작가로 성공하리라고 확신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어떤 의향이나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작가로 성공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네요. 자기가 실제로 얘가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추측한 거지 지가 작가가 성공할 게 아닌 거니까 이거 화자의 의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녀가 화자는 아닌 거니까. 정답 5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 보면 기역미은에 해당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미은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 이거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사동, 피동 따지라는 게 아니라잖아요. 말 그대로 사동문 자체에 제동하는 주동문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일단 기역 자체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사동문인데 이거 능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라는 얘기잖아요. 바꿔보라는 얘기죠. 충분히. 첫 번째는 바꿀 수 있을까요? 구름에 거친 하늘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 경우는 일단 사동문이 맞나요? 이거? 사동문이 아니죠. 일단 구름이 거치다. 이게 어떻게 사동이 됩니까? 그냥 주어 서술로 나왔는데 구름 자체 거침을 다음 형태로 움직일 거니까 이거는 피동문이죠. 일단 걷다가 나오는 형태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 보면 사동 피동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는 처음부터 주동문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사동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이 문제가 되게 페인트가 되는 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면 사동문이 나오고 이 사동문이 주어로 못 바꾸고 그러니까 능동문 못 바꾸는 이렇게 나온 거지 처음부터 피동문 자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데가 정말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약간 좀 특이한 거죠.
2번은 맞을까요? 2번은 옮겼다. 우리가. 근데 이 경우는 사동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옮김을 당한 게 아닌 거니까요. 근데 이거 능동건물로 바꿀 수 없죠. 능동을 바꾸면 가구들이 밖으로 옮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구들이 밖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안 되죠. 세 번째, 돈을 잘 굴리다. 돈이 잘 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만들면 돈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릅니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어색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경첩이 가까운데 날씨가 풀리다. 근데 뭐 철수가 날씨를 풀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죠. 만들면 비문될 거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좀 다녀라.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감기가 너를 걸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것도 비문되죠.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만들 수 있는데 만들 때 그게 비문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가져야 돼요. 그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에 모두 해당되는 문장. 김부정과 단순부정. 1번은 앉았다. 짧은 부정이잖아요. 그 다음 3번도 짧은 부정이죠. 4번도 짧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답은 2, 5번밖에 없잖아요. 덥지 않다, 그 다음 먹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5번은 단순 부정이 아니죠. 내가 배고팠는데도 밥을 먹지 않았다. 이 경우는 자기 의지죠. 그럼 정답 2번으로 바뀌겠네요. 조건이 여러 가지 동시에 걸릴 때는 일단 하나만 갖고 맞춰하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씩 맞춰볼 필요 없어요. 자, 5번. 5번까지지. 5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 국어의 높이면은 크게 문장에 등장하는 주체, 객체, 인물을 높이는 방법과 대화에서 청자 높이는 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 조의 지시대상은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하며 주격투사, 깨서와 주체 높임, 선, 어머나 및 시를 통해서 표현된다. 물론 주체 높임에도 원할 수 있다. 투서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목적이나 부사가 지시하는 데서 높이는 방법은 객체 높임이라고 얘기하며 부사격투사, 깨를 통해서 표현된다. 물론 얘도 투서에 쓸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주체와 객체 모두 투서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중요한 얘기 하나 했었죠. 투서에가 나오는 자리에 만약에 투서에를 안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청자 높이는 방법을 상대 높임법, 종결함에 의해서 표현되며 보존사 쓰기도 한다. 실제로 상대 높임법이 없는 문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상대 높임은 무조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게 있겠죠. 상대방은 정말 높인 거야? 높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이 있어 없어? 이런 문제는 말이 안 돼요. 왜? 모든 종결함에 상대 높임이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만 결정되는 거니까요. 얘가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높낮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번에 볼 때 선화문함이 시와 종결함이 쓰니까는 같은 인물을 높이게 쓰인다. 그죠? 선배님 높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조사 깨서와 보조사 요는 다른 인물을 높인다. 깨는 부장님을 높이는 거지만 요는 선배님을 요는 지금 성준이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깨와 종결함에 쓴이다는 같은 인물을 높인다. 선배님 높이는 거겠죠. 네 번째, 모시고와 드리기는 다른 인물을 모신다. 모시고는 팀장님을 높인 거고, 그 다음 드리다는 성준이 높이는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여쭙고 팀장님을 높이는 거죠. 저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이거는 예원이 높인 거죠. 그럼 다른 인물 높인 거잖아요. 정답 5번 나오죠.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6번. 인용 표현에 관한 건데, 인용 표현은 분명히 이거 서술형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아요. 물론 부분점수 하나로 가겠죠. 어차피 서술형이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고 치면 실제 네 문제가 똑같아요. 1-1-1, 2-1, 2-2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분명히 간접을 할 때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된 것만 보면 4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을에는 위원회는 승아에게 내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라고 읽었다. 그리고 바꿨죠. 위원회 승아에게 내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읽었다. 근데 이 경우 간접일단인 거니까 내가가 아니라 그녀가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녀가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읽었다. 알렸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신경 쓸 건 뭐냐면 인칭대명사예요. 간접을 바꿀 때. 이건 이전 문제에도 그게 포인트였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하셨다 할게요.